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 자료 해설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꽤 긴급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초고도 피지컬 AI 로봇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태평양 한가운데나 모래바람 부는 거친 사하라 사막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딱 하고 얼어붙어 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마트폰 신호 잠깐 끊겼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런 가벼운 해프닝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자료에서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수천억 원짜리 기업 자산이 허공으로 그냥 증발해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 시속 100km로 쌩쌩 달리는 초대형 자율주행 트럭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통신이 깍 끊긴다? 그 순간 이 트럭은 통제불능의 무시무시한 미사일로 돌변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치명적인 단어가 바로 이 데드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재적인 디지털 뇌를 만들고 천하무적 강철 몸통을 만들어놔도 이 둘을 하나로 이어줄 완벽한 신경망이 없으면 그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서운 통신 단절, 즉 데드존의 침묵을 깨버리기 위해 전 지구를 덮어버릴 마지막 퍼즐, 하늘의 신경망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10억짜리 로봇이 멈춘 이유, 바로 오지의 환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들 지금 5G 시대인데 세계 어디든 빵빵 터지겠지? 이렇게 은연중에 착각하잖아요. 서울 한복판 같은 도심에선 큰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숫자가 여기 있습니다. 80에서 90%. 통신사들이 5G 빵빵 터진다고 자랑하는 통계들, 그거 다 우리처럼 사람 바글바글한 도시 기준입니다. 진짜 미래 로봇들이 우리 대신 위험한 일을 하러 가야 할 거대한 농장이나 험한 산속, 넓은 바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 면적의 80에서 90%는 아직도 전파가 아예 닿지 않는 완벽한 침묵의 데드존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5G의 환상과 어반 캐년, 고주파가 왜 실패하는지 알아보죠. 에이, 그래도 인프라 잘 깔린 빽빽한 도시는 완전 안전지대 아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 어반 캐년, 그러니까 도심 속 빌딩 협곡은 사실 5G 주파수한테는 진짜 지옥 같은 곳이에요. 5G 같은 고주파는 직진 본능이 너무 강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부드럽게 쓱 타고 넘는 회절성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빌딩 사이에 갇혀서 전파가 이리저리 튕겨나가기만 하니까 도심 한복판에도 안 터지는 사각지대가 숭숭 뚫려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로봇한테 도심 속 0.5초 통신 단절? 이건 바로 치명적인 사고죠. 그래서 5G가 헉헉댈 때 우주위성이 바로 바통을 딱 이어받는 끊김없는 릴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주가 광케이블보다 빠른 이유, 속도의 과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퀴즈 하나 낼게요. 서울에서 뉴욕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쏠 때 땅속 깊숙이 뭉친 광케이블망이랑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위성망 중에 어디가 더 빠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우주 위성입니다. 빛이 땅속에 있는 유리섬유, 즉 물리적인 광섬유 안을 비집고 갈 때보다 마찰이나 저항이 아예 제로인 우주의 진공 상태를 뚫고 갈 때 무려 30%나 더 빠르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땅속 튼튼한 선을 타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무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게 훨씬 더 빠르다니, 이 과학의 원리 진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진짜 기가 막힌 기술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ISR, 위성 간 레이저 통신입니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위성들끼리 자기들끼리 레이저를 쫙쫙 쏴서 다이렉트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러면 굳이 복잡하게 지상에 있는 중계기까지 데이터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수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덕분에 렉,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단 0.1초만 렉이 걸려도 환자 목숨이나 도로 안전이 오가는 수술용 로봇,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 ISR 기반 위성통신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 요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 데드존을 장악할 3대 지배자, 이른바 게이트키퍼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제 원문 자료에서 이 거대한 하늘의 인프라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꼽은 기업들의 청사진을 객관적으로 한번 뜯어볼 텐데요. 이 무시무시한 시장에서 살아남아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아주 깐깐한 세 가지 관문을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완벽하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 끊김없는 미친 속도를 뽑아내는가? 둘째, 해킹 같은 안보 위협으로부터 진짜 안전한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로봇이나 스마트폰에 무슨 거창한 안테나 같은 거 안 달아도 지금 쓰는 기기 그대로 다이렉트 연결이 가능한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핵심 플레이어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자료의 분석을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선 첫 번째, 로켓랩은 고객이 딱 원하는 그 우주 궤도에 위성을 핀셋처럼 꽂아주는 압도적인 발사 능력을 자랑하고요. 하나 시스템은 절대 도청 불가, 전파방해 제로인 가장 안전한 ISL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 보실까요? LIG 넥스원은 최근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계를 위성이랑 딱 연결시켜서 지상망이 다 박살나도 끄떡없는 굳건한 국방킬 체인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꼽히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인데요. 여긴 AT&T나 버라이즌 같은 공용 통신사들과 손잡고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랑 위성을 다이렉트로 연결해버리는 통신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2026년 부의 우주고속도로 그 이면에 있는 리스크와 보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상용화 전환점을 돌고 있는 이 시장, 과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재무적 전망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이시죠? 무려 40배! 와, 이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인데요. 분석 자료 시나리오에 따르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퀀텀 점프를 시작해서 2028년쯤에는 지금보다 매출이 무려 40배에서 50배 폭발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익률 목표치요? 70%를 훌쩍 넘겨잡고 있습니다. 웬만한 산업에선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엄청난 스케일의 프로젝션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려한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리스크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하거든요. 우주로 나가는 거잖아요. 초기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막대한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고 자료는 꽤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켓 발사가 삐끗해서 한 번이라도 미뤄지거나 회사의 현금줄이 말라버린다. 그럼 주가는 문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각 나라마다 얽히고 설킨 복잡한 주파수 할당 규제라는 높은 장벽도 절대 무시 못하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어떤 단일 기업의 개별적 성공에 모든 걸 걸기보다는 위성 인프라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서 분산하는 전략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지나온 역사를 곰곰이 되짚어보면요. 과거에 진짜 어마어마한 부와 기회는 땅 위에 쫙 뻗은 경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에 숨어 있었고 그 다음 세대는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이은 광 케이블 인터넷망에 있었죠. 이제 원문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피지컬 AI 시대, 그 수많은 10억짜리 로봇들이 데드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전 지구를 무대 삼아 마음껏 뛰어놀게 해줄 이 거대한 우주고속도로, 과연 누가 먼저 깃발을 꽂고 선점하게 될까요? 새로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과연 누가 통제하게 될지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진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해설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한 뼘 더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